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하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16일 21번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민주당 압승, 부동산 하락할까? 라는 제목입니다. 네 가지로 이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 총선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두 번째, 총선 결과가 과연 서울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총선이 아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과연 상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의 세 가지 짤막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좋아하실 분들도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호불호를 북두칠성이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과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모토로 하여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고요. 통합당의 경우는 경제 성장을 모토로 상대적으로 부동산 완화가 강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요. 지난 04년도에 있었던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쪽이 152석이고 통합당 계열 쪽이 121석을 차지해서 민주당이 31표 정도로 다수당이 되었고요. 08년도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81석, 통합당 계열이 153석을 차지해서 통합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있었던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27석, 통합당이 152석으로 통합당이 25표 차 정도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123석, 통합당 122석으로 거의 비슷한 상태였었고요. 어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쪽이 180석, 통합당 계열 쪽이 103석 정도로 77표 차 정도가 나면서 민주당 계열 쪽에서 압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이제 이러한 총선 결과가 과연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윗부분에는 17대 총선에서부터 18대, 19대에서 어제 치러진 21대 총선까지 민주당 계열과 통합당 계열이 몇 석씩 차지하고 있는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 하락 변동률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맨 하단에 보시면은 04년 1월이라고 써져 있고 매년 단위입니다. 05년 1월, 06년 1월, 07년 1월 이렇게 해서 19년 1월과 현재 2020년 현재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전년도 대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 하락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04년도 1월 달에는 12%라고 표현을 한 것은 04년도 1월은 03년도 1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12%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07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25% 상승을 했다. 전년 즉 06년 1월 대비 07년 1월은
25%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11년도서부터 12, 13, 14년도는 전년 대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마이너스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단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이고요. 살펴보면은 17대 총선 때, 17대 총선은 민주당이 이제 통합당을 누르고서 다수당이 됐는데, 보시면은 04년도 1월이 아니고 이제 17대 총선은 04년도 4월이죠. 4월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연도는 마이너스 1%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연도에는 10%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25% 상승을 했다. 즉 17대 총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었을 때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 혹은 뭐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볼만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대 총선 08년도에는 통합당이 153석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81석 대비 통합당이 압승을 한 이제 18대 총선에서는 그 통합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은 이렇게 약한 상승 혹은 마이너스 그 하락을 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대 총선은 이제 통합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표차는 25석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약간 뭐 차별성은 있는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데, 통합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통합당이 다수당일 때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대 총선 16년도에 있었던 데는 뭐 민주당 쪽이나 통합당 쪽이나 거의 엇비슷한 이제 의석수를 이제 차지했는데, 이 20대 총선이 유지가 되는 요 기간 동안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시기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그 효과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어떤 연관이 있겠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8대 총선 같은 경우 통합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친시장주의 정책을 모토로 하는 통합당에서도 이렇게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 19대 총선에서도 통합당이 다수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은 뭐 그냥 안정화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반대로 이제 맨 왼쪽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 17대 총선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급등을 이제 했던 모습이고, 그렇게 됩니다. 즉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국회 총선의 그 절대 다수당 혹은 다수당이 어느 당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뭐 민주당 쪽이 절대 다수당이 된다라고 해서 가격이 뭐 보합 혹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친시장주의 정책을 이제 편달하는 통합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반드시 상승을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장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이제 총선과 관련된 것이고, 이번 장에는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쪽의 대통령이냐 혹은 통합당 쪽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보시면은 맨 왼쪽은 이제 1986년도서부터 맨 오른쪽에는
19년도 말 정도까지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정권, 대통령이 누구냐 명기를 해놨는데요.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또 현재 문재인, 이렇게 이제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태우 때라든가 김영삼 때는 이제 완화, 부동산 측면에서는 완화 정권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좀 완화책이 많다가 정권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규제로 이제 많이 돌아섰다 이거고요. 노무현 정부는 초반에서부터 이제 중반 거의 그때까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많았던 때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대통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완화책을 많이 폈던 대통령 시절, 그때는 보시면은 안정화가 됐다가 또 이렇게 급등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이제 강력한 규제 정책이 많았던 그때인데, 그 노무현 때는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더라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정기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완화를 이제 많이 했던 대통령들인데, 이렇게 부동산을 완화시킬 때는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들어서서는 부동산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약간 있어는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대통령일 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렇게 하는 대통령 때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장에서 이제 살펴본 것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의견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절대 다수당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에 대한 대책 혹은 정책이 어떤 것들이 또 그 나올 만한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면은요, 토지 공개념 도입이라든가 혹은 임대차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 혹은 뭐 기타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경우를 보다 더 타이트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런 것이 이미 되고 있죠.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환, 그런 것도 이미 개발이익 환수제의 하나의 이제 부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재개발 측면에서도 그 임대주택을 이제 의무적으로 현재는 뭐 15%에서 20%까지 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뭐 20% 이상에서 뭐 최대 30%까지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도 이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이제 다분히 보이는데, 이렇게 재개발 측면에서도 이러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건드린다, 이런 것이 재개발에서
개발 이익을 나름대로 환수를 하는 그런 이제 방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죠? 2007년인가요? 2008년인가? 그때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또 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토지 거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토지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토지가 있으면 나대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토지의 그 위에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막 그렇게 건축물이 있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동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토지 자체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와 그 위에 부속되어 있는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것도 파괴력, 악영향 그런 것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도 또 언제 어떤 수준으로 도입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장에서 계속 이제 그래프 같은 것을 봤는데요. 민주당, 보편적 복지를 모토로 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장에서 계속 보셨던 그래프입니다. 반대로 시장 자유경제를 모토로 한다라고 하는 통합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만도 아니더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측면에서도 대통령이 민주당 쪽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통합당 쪽에서의 대통령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러한 측면보다는요, 이제 국내외 거시적인 경기 동향,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 동향, 그러한 경기 동향과 이러한 이제 경기 동향에 따른 투자자들,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한 것이 부동산 가격에는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북두칠성TV를 구독하시면 북두칠성의 다양한 동영상들을 실시간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인 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민주당 압승, 부동산 가격 하락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하는 북두칠성, 2020년 4월 16일 민주당 압승, 부동산 하락할까 라는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